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고전시 문제인데요. 사실 정약용의 고시나 시집살이 노래 같은 경우에 좀 대표적인 작품들이기도 하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풀기에는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 고2 3등급에 맞춰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시와 나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표현상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만 표현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약간 작품에 대한 이해를 살짝 같이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작품 내용 이해를 같이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맞춰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하게 알 순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게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직접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정약용의 고시인데 먼저 이제 말하고 있는 제비라는 아이가 상당히 지금 서럽다는 거구나.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우리 현재 상황이랑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집 없는 서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비가 지금 와서 나한테 서럽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화자가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느릅나무, 해나무 묵어서 구멍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엔 깃들지 않니? 지금 화자가 제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구조라는 거 잠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릅나무부터 뭐뭐하지 않니라고 하는 행으로 봤을 때 5행이랑 6행 화자가 제비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니까 제비가 다시 지저귀면서 사람에게 말하는 듯 아니,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쪼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아, 제비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적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릅나무부터 뒤진다오까지. 마지막에 이제 9에서 10행 제비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지금 두 대상 간의 대화가 이어지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체크 포인트에서 표현법을 같이 보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비유법을 했을 때 지규법도 사용되고 있고 제비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의인법도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호원 선생님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제비는 어떤 대상을 상징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없는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도 사용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제비를 괴롭히는 황새와 뱀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탐관오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비유법에서 지규법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법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제비는 지금 힘없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 존재를 괴롭히고 있는 황새와 뱀 같은 경우 탐관오리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정학용의 고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하게 한국어 현대어로 해석되어 있지만 일단 작품 갈래 같은 경우는 한시에 해당되는 유형이고, 이따가 설명드릴 추가 내용에서 몇 가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 작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뭔가 좀 운율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김호원 선생님 방금 어떤 부분 때문에 운율이 느껴졌을까요? 맞습니다. AA-BA 구조기도 하고 사음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사사조의 음수율까지 느껴지는 부분이라, 물론 문제에서 운율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수업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요에 해당되고 사음보의 음수율, 그리고 이제 사사조의 죄송합니다. 사음보와 사사조의 음수율에 AA-BA 구조까지 나오고 있구나. 좀 이 두 가지, 이 정도 내용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형님이라는 소재가 나와 있거든요. 형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딱 보자마자 그냥 형님이면 형제겠구나,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형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제 관계가 아니죠. 좀 더 이어보면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집살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 보니까 형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사촌 동생이랑 사촌 언니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겠구나. 지금 자매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시집살이 어때요? 물어보니까 예, 그 말 마라, 시집살이가 개집살이다. 가지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한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표현법으로 언어 유희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유희가 계속돼서 이어지는 작품인데요. 앞 파트는 당추 심고 뒷 파트는 고추 심어. 사실 당추나 고추나 둘 다 고추의 일종인데 그만큼 시집살이가 맵고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읽다기보다는 조금 이어서 읽어보면은 둥글둥글, 음성 상징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제 일반 평민들이 많이 불렀던 민요다 보니까 이런 평민들의 언어가 사용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좀 더 이어서 읽어보다 보면은 외나무 다리가 어렵대야 시아버지 같이 어렵겠느냐, 혹은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님보다 더 푸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시댁 식구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적으로 열거법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어서 보면은 백꽃 같던 요네 얼굴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시집살이 고생이 많이 심했겠구나. 또 이어지는 법 보면은 열쇠무명 반물치마가 눈물 씻게 다졌네. 두폭꾸지 행주치마는 콧물받기에 다져졌네. 그만큼 많이 힘들었겠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좀 정리해 보자면은 가에서는 지금 화자랑 제비가 대화하고 있었다라면은 나에서는 지금 사촌 동생과 언니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법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비유법을 보게 되면은 시아버지라든지 시어머니를 호랑새나 꾸중새로 비유하는 부분에서 은유법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밑에 3단 같은 요네머리 이런 데서 지규법도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유법과 지규법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핵심 주제는 시집살이가 많이 어렵다는 거구나. 그래서 핵심 주제로는 시집살이의 어려움, 이 정도 내용만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1번 선택지,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반어법이라고 하면은 속마음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까 3등급 설정했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둘 다 읽어봤을 때 속마음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반대로 표현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1번 정답 될 수 없습니다. 2번 보게 되면 대화 형식을 활용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시에서는 우리 적었듯이 화자와 제비 간의 대화가, 마찬가지로 나시에서는 동생과 언니 간의 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다음 선택지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얼마큼 시간이 지났다는 표현이 있어야겠죠. 나시에서는 뭐 3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가에선 특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게 됐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제 하위 등급 친구들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그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오감으로 느끼는 심상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심상 표현이랑 연결돼야 되는데, 물론 사실 심상 표현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작품은 아니었죠. 가나 나나 둘 다 지금 화자의 서러움을 표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안 되고요. 마지막 5번 선택지 보게 되면은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해서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제 2학년 친구들이라면 1학년 때 학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을 살짝만 잡고 갈 건데, 어떤 감정이 됐든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집어넣는 걸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넣는 것. 물론 전반적으로 서러움과 한탄을 얘기하는 작품이긴 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에 자기 감정을 직접 넣은 부분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정리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기도 하고, 모의고사 유형이라면 사실은 5점을 줘도 부족하지가 않고요. 내신형 문제라 그러면은 뭐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형 문제에서도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면 돼서 내신에서는 한 4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균 내가지고 4.5점 출제율 잡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 처음에 문제 배경 설명드린 것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등급 학생들은 표현법에 대한 학습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한 3점 정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 자체가 좀 짧아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싶으면은 가시의 화자였던 정약용 같은 경우에 뭐 수필이나 시나 가리지 않고 많이 출제되는 화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약용과 관련된 뭐 조선 후기에 관련된 배경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해 줄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다시피 가가 한시이기 때문에 한시의 출제율이 높진 않지만 혹시라도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한시의 특징을 얘기해 줄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같은 경우에는 민요에 해당되는 작품이므로 민요에 해당되는 작품이므로 그 시기 조선 후기의 평민들의 삶을 잘 보여준 민요 작품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내신 시험에서 좀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대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문제 풀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 간결하게 잘 체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지, 지금 공통점 묻는 거에서 이론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뭐 선생님도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읽기에 아무래도 치중되는데, 그래도 이론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잘 해주신 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좀 지적보다 공통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설명을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점 문제는 둘 다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자기가 보기에 만만한 작품을 먼저 보고 그게 맞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런 설명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좀 짚으면요, 이번에 정답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좀 보시면은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데, 선생님께서 짚으신 건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까지만 보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A는 어떻고, 가는 어떻고, 나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하셨다기보다는 좀 하시다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다른 등급에 대한 넣고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 조금 더 설명이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 선생님, 내가 느끼는 그 국어 수업은 지금 자신감 있게 잘 하셨는데, 또 수업의 만족도나 학생들이 국어 수업이 재밌으려고 그러면은 그 지연이와 연계된 이야기거리를 좀 만들어서 재미있게 좀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약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약용이
지금 현재 무덤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양수리 거기에 있나요? 또 위치까지는 설명을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다 보면 학생들이 국어 수업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만족도 올라가고 그런 수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